오늘 강의가 다음 주 강의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은 한 명심보감 강의가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파워 휴즈에 대한 것도 이제 전력 휴즈에 대한 것도 명심보감 강의를 가지고 전번에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내용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전번 주에 강의, 그러니까 제가 이탈리아 가기 전에 강의한 내용은 이제 명심보감 가지고 쭉 강의한 내용을 들여다봤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내용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얕게 몇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상 문제를 보게 되면은 개폐기의 종류를 들고 크게 분류하고 설명해라. 차단기의 전격에 대해서 아는 바를 설명해라. 휴즈의 성능 3가지를 더 설명하라. 전력 휴즈의 차단기, 뭐 동작 특성, 뭐 이게 쭉 있죠. 그래서 사고의 파급을 받고 변전실에서 이제 그 전기에서 만약에 그 변전소나 이런 데서 사고의 파급을 맞으려면 이 파워 휴즈만큼 정말 정확하고 에러가 없는 것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워 휴즈가 그 차단기에서는 가장 보배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쭉 했고, 유입 차단기, 자기 차단기, SF6 차단기에 대한 그 차단기 메커니즘을 제가 다 얘기를 했고, 그 전력 휴즈에서는 세 개의 영역이 있는데, 완전 보호 영역, 비보호 영역, 그 다음에 그 불완전 영역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중요한 부분 얘기했고, 그래프에서 이제 0.017초의 한계, 그 다음에 IEEE에서는 10세컨드에 대한 한계, 그 곡선의 그 반비례적인 거, 그 다음에 반비례적이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의미, 그래서 한류형과 비한류형의 이해, 뭐 이런 것들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지, 이제 장점, 단점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잘 써야 되는데, 실제 여기 중요한 내용들만 쓴다고 해가지고 한두 개만 쓰면 안 되고, 이 9개 중에서 뭐, 7, 8개, 9개 중에서 6개 정도는 써줘야 된다. 그, 내용을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이건 이제 전번에 강의 다 한 거예요. 그 전격, 그 허용 시간과 허용 전류. 그래서 이게 한류형이라는 거는 이게 차단기가 8개 사이클이면은 보통 5사이클에서 끊어지는데, 지금 비한류형 휴즈 같은 경우는 2분의 1 사이클, 한류형 같은 경우는 약 4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클에서 끊어진다. 이 에너지 양은 엄청난 거다. 그랬죠? 오케이? 그죠? 이거 배운 거예요. 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명심보감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가장 엑기스만을 띄워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0.01초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0.01초 이하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이 3가지 영역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차단기와 이 휴즈와의 그 곡선의 관계. 그러니까 휴즈는 대개 휴즈 쪽에 전력 휴즈는 단락 전류를 커버를 하고, 이 차단기는 그 임무를 그 과거에다가 임무를 준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전반을 만들거나 큐비클을 만들었을 때 차단기를 넣고 이 휴즈를 넣게 되면 그 임무가 다르다. 주어진 임무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임무를 그 구분을 해가지고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얘기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설명했고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0.01초하고 여기 10세컨드를 IEEE에서는 이제 10초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비한류형에 대한 커브를 나눴고 0.01초로 나눴죠. 보통 한류형 휴즈 같은 경우는 0.01초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거의 곡선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여기 규약전류 표시를만 해놨지만 실제 한류형 휴즈와 비한류형 휴즈 차단기에서는 0.01초까지만 내놓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다.
그래프, 그렇죠. 대개 이렇게 나타내고 10초 나타내고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그 배선용 차단기는 여기 지금 7, 8년 써놓는데 A12는 에어 서킷 브레이커나 V12는 센서가 있고 구동부가, 그러니까 CT나 PT가 있고 구동부가 있고 구동부에서 다시 에너지를 줘가지고 트리코일을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메커니즘이 들어가는데 MC12는 열동형 코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시 특성이 이 V12나 A12보다는 상당히 빠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을 거치지 않고 열동형에서 그냥 바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이 MC12를 가지고 몰디드 서킷, 카렌트 서킷 브레이커 해가지고 MC12인데 이 MC12의 그 케이스케이드 보호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놓는 부분을 여기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MC12에서 한시 요소는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이제 한류 요소를 붙이면은 어떻게 되면 MC12에다가 열동형 휴즈에다가, 열동형 그 코일 쪽에 말단에다가 뭐 휴즈를 단다든지, 그 다음에 열동형 휴즈가 탈착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놓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져, 휴즈에 비해서는. 그리고 연구 휴즈가 부착된 차단기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한류형 기능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차단기에다가 아주 연구용 휴즈를 갖다 부착을 해 놓으면 단락용까지를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로스 오버 포인트라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BR용 차단기, 일반 MCB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코스는 무슨 영역이라 그랬어요? 요 정도의 영역이 오면. 요거 단락 영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개 MC12는 임무가 여기까지만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임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작을 안 하고 여기 단락 영역에서는 거의 한 0.1초 이렇게 아주 높은 영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워 휴즈가 막아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과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파워 휴즈를 뒤쪽에다 놔가지고 후보에다가 놔둔다. 예? 그래서 보통 MCB가 있으면은 MCGB, HCB, 그 다음에 휴즈 이렇게 놓는다 이거죠. 여기는 의미가 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 ACB나 VCB는 센서를 거쳐서, PT를 거쳐서, 리레이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구동부로 가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MCB 같은 경우는 요 곡선 밑으로 다 들어가줘야 되고, 요 밑에 MCB는 요 곡선 밑으로 들어가줘야지.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위쪽에 파급을 막기 위해서는 한령 여기다 휴즈를 여기다 놔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제 이쪽에서 사고를 이쪽까지 파급을 막고 싶으면 여기다가 한령 휴즈를 놔놓으면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맨 말단, 그 다음에 중단, 그 다음에 상단, 이런 식으로다가 곡선이 정리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곡선이 있으면 이거는 맨 말단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윗단으로 가고, 도저히 여기서 이제 차단기를, 단락전류 못 막을 경우에 단락전류 휴즈를 요 정도의 곡선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이 적정한 배치가 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다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케이스케이드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케이스케이드화를 하려면 꼭 같은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암페어 프레임과 암페어 트립이 일정하게 돼 있어도 다른 회사 거는 조금씩 그 특성들이 다르니까 이걸 갖다가 분리를 해서 단계적으로다가 같은 회사 거로다가 케이스케이드화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케이스케이드화라는 건 적은 물 막는 거, 조금 더 큰 물 막는 거, 그 다음에 큰 물 막는 거를 뚝을 만들어 놓는 거, 뚝을. 근데 그 뚝은 같은 회사 거로다 막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변압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변압기라도 같은 회사에서 나와도 심지어는 같은 시간에 같은 날 만들어도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다. 아주 자동으로다가 감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같은 회사 거로 해줘야 이 케이스케이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차단기와 휴즈를
같이 병렬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떤 보호 곡선을 한다면 휴지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전 통역 영역, 통전 영역, 그 다음에 완전 보호 영역, 불안전 영역이 여기까지인데 요거를 불안전 영역을 이렇게 넓게 봤으면은 실제 여기에 과부하 곡선이 오는 요 포인트가 이 휴즈의 동작 곡선 이내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류형 휴즈는 항상 휴즈는 용량을 어떻게 한다? 네? 용량을 과부하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을 크게 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휴즈를 과부하용으로다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휴즈는 항상 단락용으로 써야 돼. 저압에서는 이제 통용 휴즈 써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과부하도 쓰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통용 휴즈 용량을 보통 2배 이상으로 나눠야 된다고. 2배, 3배를 나눠야지. 예? 그러니까 요 곡선이 여기서 만나지 않고, 이거 단락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나면 과부하 때 끊어져 버려. 휴즈가 다 과부하 때 끊어져 버리면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찌감치 갖다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게 동작 협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동기의 기동 전류 때는 전동기의 인러시 카렌트, 그러니까 기동할 때 보통 한 700까지 이렇게 흐를 수 있잖아요. Y델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그 기동 전류가, 맥시멈 기동 전류가 이 차단기에 과부하 영역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휴즈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보호협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들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보는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의미로 보라고 내가 해놨는데, 전선과 단락 용량의 변압기의 단락점에서의 단락점까지의 그 전선의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보면은 2스퀘어, 3.5, 5.5mm, 6.8스퀘어, 14스퀘어, 38스퀘어, 100스퀘어 가지고 일본의 규격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안 바꾸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전선을 IC 규격으로 바꿔야 이 규격이 IC 규격의 차단기의 레이트 규격으로다가 선정이 되고 국제 규격으로다가 차단 규격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독일 핸드북에 보면 이 그래프가 일본 그래프가 아닌 국제 IC 규격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전선의 변압기에서의 단락점까지의 거리에서의 만약에 2mm짜리면은, 2mm짜리 전선이면은 단락점에서의 만약에 여기 메타가 한 10m 하면은 1000A가 흐르는 게, 만약에 2m 정도 되면은 이게 3000A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선이 짧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적어요? 임피던스가 적죠? 예? 임피던스가 적으니까 단락절류가 큰 거예요. 전선이 크면은 임피던스가 크니까 단락절류가 적은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방법을 봐라 하는 얘기야. 지금 이거는 우리 국내 전선하고는 지금 그래프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 이거야. 그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전 차단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옛날 때 여러분들이 아마 3장에 기술계산 핸드북 3장 맨 뒤에를 보세요. 226페이지 보면 예상 문제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레침에 대해서 국내 규정 NFPA IC 규정을 세부 항목을 들어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쓴 거는 제가 이걸 바꾼 거예요. 다 수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이 다중접지로 하게 되면은 누전 차단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누전 차단기가 전선하고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변압기와의 관계, 이것도 아주 소용량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 이 누전 차단기는 지금 현재 거의 분전반 그러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 안 하면은 저희가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거의 두 상이 있으면은 한 상이 지락이 생겨가지고
상바란스가 깨진 거를 ZCT에서 잡아가지고 차단기에 그 트리 구동부를 동작을 시켜서 그 떨어뜨리게 하는데 보통 30mA 이상이 됐을 때 0.03세크 이내로 떨어뜨리게 하면 되겠다. 상당히 비접지에서는 왜 그러냐면 비접지에서는 지락전류가 잘 흐른다 그랬어요? 안 흐른다 그랬어요? 예? 지락전류가 안 흐르죠. 그죠? 지락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미수의 전류를 상바란스를 검출해가지고 단락을 시키게 되면, 차단을 시키게 되면 그 피 누출자가 상당히 그 감전보호에 그 상당히 큰 효과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중접지가 돼버리면 몇 미리암페어가 아니라 몇 암페어, 몇십 암페어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그 누전 차단기보다는 차단기로서의 그 보호를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아지고 누전 차단기가 작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상바란스가 안 깨지기 때문에 자중접지가 되면 상바란스가 안 깨지기 때문에 그 동작을 안 한다는 거를 이제 많은 부분에서 강의해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의 이제 회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누전 차단기에 그 접지 변압기를 놔서 요거 지금 똑같은 우리가 GPT 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3300이나 6600V의 누전 차단기라는 거는 SCR을 이용한 GPT하고 SCR을 이용한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22,3300V의 누전 차단기다 이거야. 그러면 저압의 누전 차단기는 ZCT로 해가지고 차단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그 오픈 델타로 해가지고 그 CLR 설치하는 그 25ohm과 55ohm 설치해가지고 설치하는 그 내용들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격 시험 문제, 내가 이걸 이제 왜 올려놨냐면, 그 전에 이제 이 문제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지에 감전 방지를 위한 그 플로우 차트를 설명하고 그 항목을 설명하고 그 도식하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50V를 넘지 않는, 60V를 넘지 않는 저압 안 넘게 하려면은 실제 접지환 값이 500ohm 이하로 해가지고 30mA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식에서는 전기 딜이나 이런 것들은 500ohm 이하의 30mA.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누전에 의한 화재 방지는 이제 누전 상이나 누전 리레이를 쓰는 거죠. 요것들이 뭐냐면 요 두 개가 보통 일반 지금 기존까지 됐던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그 요건의 이유가 됐었어요. 그것이 지금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전력 휴지에 대한 항목을 이제 거의 볼 수 있다.